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어제는 서울에서 도보 투쟁을 벌였는데요. 다음 주는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보 행진, 이 기획 의도는 특검 수용하라는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원내 의석수가 민주당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여론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만 전임 지도부들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삭발이나 아니면 단식과는 다른 형태의 예. 투쟁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민들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그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거의 다 한쪽 세력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불가능한데 지금 분위기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그런데 예전에 2016년에도 새누리당 시절에 결국에는 국정농단 때 특검을 진행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세력이 그 야권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일부 대선 주자들,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께서도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지만은 최근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서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조금씩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의 양심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기대합니다. 근데 10월 10일 날이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날이니까 네. 그날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는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날 이후로 그 이낙연 측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예.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는 건 거치지 않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리스크가 아니라 만약에 예. 후보가 확정되게 되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당의 후보가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은 예. 그건 선거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떤 이런 특검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자, 그 도보 행진을 하실 때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는데 예. 이 대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네. 나에게도 정보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근도 있다. 근데 네. 박수영 의원이 밝힌 명단에는 이재명 지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밝힌 명단은 제가 예. 본 명단과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얘기했고, 저는 원래 4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명단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아하. 제가 원래 애초에 언급할 때도 곽상도 의원의 이름은 있었던 것은 맞지만은 예. 최종적으로 확인된 금액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명단을 저희가 공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 박수영 의원은 어제 아마 좀 그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라든지 박영수 특검의 이름에 좀 비중을 둬서 이야기한 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그 정영학 씨가 그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그 일부도 국민의힘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녹취록에 혹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이런 거 등등이? 네, 국민의힘이라고 지칭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당 대표에게 전달되는 경로로 그게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저는 정영학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받거나 아니면 그런 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당에 들어갔다 가면 대표 최종 보고가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당내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국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의원 차원에서 검증이 다 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또 위로 보고를 안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저희가 보고받은 사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 네. 지금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어제 녹취록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김홍구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구 의원의 표현 중에 우리라는 표현도 이제 등장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거는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김홍구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미 퇴직한 검찰 공무원이었고, 예. 그래서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당 차원의 정체성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예.
우리가 작성했다는데 당이면은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예. 검찰이 우리라고 한다면은 예. 그건 이제 당과 검찰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근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공수처의 이첩을 최근에 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은 뭐 대표님 말처럼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예. 또 녹취록에 등장하는 뭐 이거는 방송사마다 보도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게 되니까 혹은 뭐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김웅 의원이 이 이야기를 몰랐다. 앞뒤 전후 사항을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 예.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뭐 김웅 의원이 그 녹취록 보도가 있은 뒤에 이제 사실 언론 접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예. 저희도 뭐 당 차원에서도 사실 파악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윤석열 총장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저는 해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킨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이제 시켰으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했다고 해석할 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사실 이번에 한두 문장씩 흘러나온 이런 내용들 가지고는 정확한 그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사실 김웅 의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1년 전에 나눈 대화에서 어떤 용어들을 정확히 썼는지는 본인이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혹 제기 당사자인 조성은 씨도 본인에게 그 녹취본을 전달받았으면 한다라고 이제 공수처 측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김웅 의원도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도대체 본인이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이 없는 상태일 것이겠죠, 지금. 그럼 뭐 김웅 의원이나 또 정정식 의원 이름이 등장하니까 네. 그 공수처 조사에 좀 적극 응하는 게 어떻느냐. 이건 어때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이번에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무실에 진행했는데 예. 사실 압수 내용이 지금 빈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자체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실질적인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느냐 아니면은 메시지적 성격이 강했느냐 이것도 지금 저희 당내에서는 좀 의견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대표님께서 자체 조사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열심히 자체 조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최근에 특별한 보고사항이 저한테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포렌식에서 나왔다는 녹취록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경로에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도를 보고 저희도 알게 된 것이고요. 예. 그거 외에도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에 사실 압수수색한 뒤에 뭐 어떤 압수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못 들었기 때문에 뭐 따로 해석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그 네. 당내 경선 이야기인데요. 윤 전 총장 손바닥 왕자 논란 이후에 네. 또 뭐 정법 씨라고 하는 사람들 유튜버 네. 이렇게 논란이 흐르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사주라든가 명리라든가 점쟁이 뭐 이쪽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캠프와 또 뭐 확전이 됐고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돌아가는 경선 구도가 야속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후보 간의 그 비전이나 아니면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던 초반 분위기가 다르게 어허. 이제 사실 2차 경선 마무리를 앞두고 상당히 좀 거칠은 논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기하는 쪽도 그리고 이 해명하는 쪽도 사실 끝난 다음에 얻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뭐 왕자 논란 그리고 뭐 개명 논란 예. 그리고 뭐 빨간 내복 뭐 이런 것들 예. 전 솔직히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서로 자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신규 당원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외부에서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 그 예. 대표님 좀 섭섭했겠어요. 그 이준석 효과로 당원들이 많이 입당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데 뭐 저야 뭐 당원 명부를 뭐 대충 통계를 세세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예. 저는 뭐 섭섭할 건 없습니다. 이게 후보들 간에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박빙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해석을 지금 좀 유리하게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당원들 중에서 조직적인 어떤 역선택을 위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실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대표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민적인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예. 최근의 논란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소 가십성 논란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가 적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저희 당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과
관망세인 지지층 정도로 구분되었다고 한다면은 예. 이 관망세에 있었던 지지층들은 또 나름 또 후보를 또 이제 선택해서 이제 지지세를 굳혀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TV 토론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네. 보니까 TV 토론 가지고 지지율이 출렁거리거나 뭐 순위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흥행은 확실히 저는 뭐 여권에 비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실제로 저희가 TV 토론 전후로 해가지고 해당 일자들의 당원 가입이 급증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의 우리 후보들의 어쨌든 그런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당원 가입을 결심한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전례없는 흥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도 이제 2차 경선 투표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 50% 가까운 투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한 흥행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봅니다. 예. 자, 이제 금요일 날 4명의 컷오프가 결정되고 마지막은 50대 50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후보 한 명이 결정될 텐데 최근에 그 이 대표가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 땡큐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도덕성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남시장 사회 시절에 이제 시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얻는 타격은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로는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지만은 예. 개인이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하나 받을 테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이라고 내세웠던 것들, 예를 들어 이번에 화천대 이유식 어떤 민간 공공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유능한 선택들이었느냐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행정가로서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1차적으로 그동안 치적으로 홍보해왔던 이런 개발 방식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저게 어떻게 잘한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 직무수행 능력에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큰 변화라 이렇게 보고요. 예. 저희 당도 그래가 도덕성 검증 이후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국민들 실체를 알기를 좀 기대합니다. 뭐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검증됐다고 하는 능력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네. 대장동 의혹으로 추석 전부터 해서 한 3주 정도 예. 그 예. 이재명 때리기. 근데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요지부동이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근데 해석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각 당 경선 내에서 결집된 지지층으로 이제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이 보이는 약간 모양새가 있는 거고요. 예. 냉정하게 국민들은 우리 당 후보, 상대당 후보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둘 간에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지난번 재보궐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네거티브 도덕성으로 계속 공격을 해서 네. 효과가 있겠느냐. 과거 이명박 후보도 뭐 도덕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너무 때리는 게 오히려 또 인지도라든가 혹은 충성도라든가 이런 걸 띄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도덕성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 당시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살리기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예.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예전의 후보들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예. 능력치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인데 예. 최근에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사실 그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좀 불안 요소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낙연 후보 사태로 종로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 예.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할 것이다. 예.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마 계속 제 이름이 얘기 나오겠지만요. 아마 예. 진행자도 아실 겁니다. 저의 상계동 사랑을. 알면서 왜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